네, 점심을 밥으로 안 드셔가지고 주무시는 건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금 더 이제 깊숙하게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순서는 이 독소, 지금까지 독소를 이제 빼준다 소화기관이며 제품이며 다 이제 내가 배웠는데 이 독소가 도대체 왜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거 왜 해독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피클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실행을 하면 되는지 그 순서랑 이제 그 계획표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이네요. 그러니까 8월 피클리는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셨고 그리고 후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후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독 시대가 왜 해독 시대인지 또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네, 먼저 우선 이제 건강이라는 거는 사실 이 독소랑 정말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영양을 섭취하는 것보다 독소를 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은 독소가 지금 우리 몸에 많기 때문에 이 독소가 어떻게 해요?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되게끔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내가 아무리 좋은 거를 먹는다는 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독소를 먼저 내보내는 거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책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계속 원인 시작을 안 보고 이 결과인 것만 계속 보고 약으로 뭔가 치료를 하려고 그러고 그죠? 계속 비만이라고 살쪘다고 그냥 다이어트에만 중점을 두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은 독소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알고 계신다 하면 사실 이렇게 약 먹고 병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게 더 이제 좀 줄어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진짜 이거에 대해서 정말 팩트를 정말 많이 담아놨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다 책에 벌써 이미 독소가 우리 몸을 해친다라는 거에 대해서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다 의사들한테 맡기죠. 내가 아프면 의사 선생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나 좀 어떻게 좀 해줘요 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믿고 맡기는 거죠.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내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다른 공부보다 내 몸 공부가 최고거든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독소가 도대체 내 몸에 왜 들어왔는데 왜 생기나 하니까 이거는 다 모든 게 거의가 먹는 것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먹냐 독소라는 거를 보통 이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섭취량이 뭐 한 4kg 정도인데 우리나라 엄청 많이 먹잖아요, 그죠? 맛있는 거라면 이제 정말 이렇게 고기 사준다 하면 막 따라가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실제로 먹는 거는 한 24kg 있는데 25kg 가까이. 근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먹는 이런 식습관 때문에 어때요? 위암 세계 1위, 대장암 세계 1위. 이것도 이 암이라는 것도 사실 독소가 기본 내 몸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 원인이 뭐예요? 식습관인 거예요. 일단은 먼저. 그래서 근데 이걸 얼마나 지금 많이 먹고 있냐 이렇게 또 아주 세세하게 또 이렇게 적어놨죠.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웃기고 재밌고 하여튼 뭐 그랬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금 60세 이상 이신 분 중에 약을 안 드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싶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1일에 6알 정도를 드신대요. 이 약이 거의 이제 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이거 먹고 나면 배가 부르다 할 정도로 이제 약 정말 수북하게 드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1일에 한 6알 정도 드시는데 이 약도 그냥 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독이에요. 독. 네. 그래서 이렇게 약으로도 우리가 섭취를 해서 독을 먹는다. 그리고 라면 정말 맛있죠. 이거 제가 이거 1위 하는데 좀 기여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PM이랑 이렇게 만나기 전에도 라면을 정말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3-4번은 라면을 먹는데 건더기만 먹어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국물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밥도 말아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국물도 남기면 안 돼요. 덥잖아요. 그랬는데 네. 요즘은 근데 진짜 PM 먹고 나서는 라면을 제가 일부러 먹고 싶어서 끓여 먹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줄였죠. 이렇게 라면 섭취량이 정말 대단해요. 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섭취량. 이거는 우리가 정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섭취한다라는 것도 생각조차 못해요, 사실. 네, 그런데 섭취량을 보시면 약 2,000개죠, 2,000개. 이보다 더 드실 거예요. 근데 그 미세 플라스틱은 정말 안 보이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거에서 정말 미세하게 그냥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그것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세포에 들어가서 이 교란을 일으키고 세포를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1인당 햄 소시지 섭취량. 제가 좋아하는 건 다 아닌 것 같아요. 소시지 섭취량. 그리고 저희 엄마들, 그러니까 제가 애들 키우면서도 이게 바쁘고 이러다 보면 뭔가를 막 이렇게 내가 해주고 이러기가 힘들잖아요. 시간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좀 간편하게 해주다 보니까 제일 많이 이제 먹이게 되는 게 햄, 소시지, 김, 이제 이런 걸 먹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왜 양심상 어떻게 요리를 해요? 한번 데쳐가지고 한번 데쳐서 물숨을 빼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도 4.4kg로 평균 먹는 양이 이렇게 많이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술 소비량. 제가 술은 뭐 못하게 생겼잖아요. 네, 그 술도 좋아한다기보다 그냥 분위기상 좀 많이 이렇게 즐겨 마시고 했는데 정말 소주 많이 드시죠? 좋아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평균 1인당 먹는 게 이만큼이래요. 네, 또 이런 얘기도 있죠. NTC 공복이 들어간 게 술, 알코올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많이 드시는데 이게 이만큼이나.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정말 간을 망가뜨리는 주 원인이잖아요. 이 하나도 독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간이 또 힘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연간 빵 소비량 인당 100개라고 하는 거죠. 인당 100개. 저는 빵도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애들 간식으로 사놓잖아요. 그러면 그걸 제가 조금만 먹자 해서 한 입을 먹어요. 근데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또 다시 사러 가요, 애들 간식을. 근데 그럴 정도로 정말 많이 먹었는데 저도 여기도 일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빵이라는 것도 정말 여기 보시면 다 어떻게 돼요? 맛있게 만들었잖아요. 맛있게. 누구라도 먹을 수 있게끔. 근데 이게 다 어떻게 돼요? 왜 몸으로 들어갔을 때는 독이라는 거예요. 치킨. 또 먹고 싶어요, 치킨. 인당 20마리. 인당 20마리. 정말 치킨도 저도 많이 좋아하고 저희 애들도 많이 좋아하는데 이런 게 사실 먹었을 때 입은 좋은데 몸에서는 안 좋은 그런 독소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우리 입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독소가 우리 그런 자연하고 인체로 보면 똑같이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흘러가냐 보면 자연은 생태계잖아요. 이런 쓰레기들이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죠. 어떻게? 동물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자연적으로 살다가 또 죽게 되면 이 시체들이 썩죠. 그리고 낙엽이나 이런 것도 나무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떨어져 있는 그 흙 위에서 어떻게 돼요? 이런 미생물들이 작은 미생물들이 분해를 시켜가지고 흙 속으로 다시 이렇게 또 자연으로 돌리는 자연스럽게 흙이 되게끔 만들죠.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인공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버린 쓰레기를 볼게요. 그러면 이런 플라스틱이라든지 페트병, 농약 이런 거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땅들이 어떻게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생물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땅 입장에서 막 봐서는 얘들이 독소인 거죠. 이 독소들이 땅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음식물들이 또 재배가 되고 농작물들이 재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작물부터가 일단은 땅이 안 좋은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영양소들이 많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체도 보면 우리 정말 몸에 좋은 건 어때요? 사실 그 예전에는 이런 것만 먹었지만 요즘은 이런 것들 다 가공을 해버리니까. 근데 이런 걸 먹게 되면 우리 몸도 왜 이런 걸 먹으면 속이 편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 편한 이유가 그거죠.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런 미생물들이 분해를 시켜서 소화, 흡수 잘 되게끔 하고 배출까지 다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저희 아버지께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이 닭을 키우세요. 닭을 정말 애정 있게 키우시는데 이 닭도 뭘 먹이냐면 그렇게 왜 그 과일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은 거 이런 거를 정말 다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을 섞어서 이렇게 모이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달걀을 이렇게 장난을 받아서 먹잖아요. 그러면 제가 시중에 산 거랑은 냄새부터가 달라요. 맛부터가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래서 정말 이게 가공 그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먹는 닭은 어떻게 키우는지 아시죠? 공장. 주사 나서 어떻게 해요? 얘들이 알을 놓게끔 하는 그런 각장에 가둬가지고 이렇게 키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키우지 않고 정말 자연적으로 키우는 것들은 먹었을 때도 우리가 쓸 거 다 쓰고 배출조차도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음식물 이렇게 잘 키운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그런 가공 이런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독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튀긴 음식. 네, 그리고 GMO 사료와 성장 촉진제 그리고 항생제로 키운 닭.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이제 항생제가 들어간 사료를 먹여서 돼지나 이런 걸 키우고 우리가 우유도 얘기를 하잖아요. 우유를
일하기 위해서 소들한테도 주사를 투입을 한다죠. 이 젖이 잘 돌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먹이면 우리는 그런 주사를 먹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웬만하게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사실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해가 안 돼요. 우리 몸에서도 이 미생물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 미생물들이 분해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독소들이 어떻게 돼요? 구석구석이 다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순환도 막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제가 지금 한 말 중에 미생물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냥 미생물은 말 그대로 미세한 생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몸에 정말 많은 생물들이 있거든요. 미생물들이. 근데 이게 좋은 거랑 안 좋은 거랑 다 공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좋은 것들이 많으면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살 수 없고 이렇게 힘을 발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넣는 방법을 얘기를 보고 하자는 거죠. 자, 일단 미생물들은 정말 작은 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정말 작은 생명체, 말 그대로 작은 생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효소는 주로 생화학 반응 촉진하는 촉매 역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쓸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고 일을 해주는 게, 우리는 효소라는 일꾼들이 몸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포들한테도 정말 일을 해줄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얘들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나서 그대로 또 기다리고 있다가 음식물들이 오거나 에너지가 오면 또 얘들이 자기들이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효소는 그런 일을 하고요. 호르몬도, 효소랑 호르몬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호르몬도 일단은 영양소가 들어가서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신경 전달 물질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르몬도 일단은 기본은 영양소가 잘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독소로 인해서 영양소 자체가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균형이 안 맞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 이상으로 질병이 생기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주위에 보시면은 한두 분은 꼭 있어요. 이런 그 호르몬 때문에. 그리고 이런 그 인간의 감정, 의지, 의욕, 식욕이나 이런 것도 다 호르몬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기본이 되는 영양소를 넣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독소를 빼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비타민하고 미네랄은 어떻게 해요? 효소를 작용하는 데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효소가 일을 하려면 필요한 게 그거죠. 그러니까 미네랄하고 비타민인 거죠. 그래서 얘들이 잘 합성을 해가지고 효소를 생성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가 부족하면 무조건 문제가 생기죠. 우리 몸에서 대사나 이런 게. 다음은 알아보시겠어요?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번 그냥 막 그려봤어요. 제가. 이게 뭐냐면, 자, 효소 입장에서 볼게요. 효소는 뭐가 있냐면 체내의 효소가 있고 밖의 효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체내 효소는 뭐냐? 우리 장균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균이 어떻게 해요? 좋은 균, 나쁜 균으로 나누죠. 그래서 장 내에서 장 효소도, 그러니까 체내에도 장내 효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체외에는 우리가 왜 발효식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발효식품을 음식물로 먹는 거죠. 그래서 효소 같은 걸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내에는 또 이 효소들이 소화가 되는 효소가 있고 대사가 되는 효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효소들은 먼저 이제 소화 효소를 먼저 사용하죠. 이것도 좀 이따 얘기할 건데, 그리고 대사 효소는 어떻게 해요? 얘가 건강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혈관 청소해주고 순환하고 등등을 다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 효소는 뭘로 인해서 만들어져요?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효소는 어떻게 해요? 세포에다가 전달을 해가지고 얘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 그리고 세포 분열도 내가 좋은 것들을 넣어서 세포가 깨끗한 세포가 있으면 이 깨끗한 세포는 깨끗한 세포를 낳잖아요. 근데 독소가 가득한 세포, 그리고 또 안 좋은 세포들은 또 어떻게 해요? 또 똑같이 복제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계속 세포들이 안 좋은 세포들을 낳는다는 거죠. 그리고 호르몬은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얘도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화학 반응, 좋은 영양소들이 들어가서 반응을 일으켜서 호르몬이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각 기관마다 만들어져요. 호르몬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땀샘, 뇌하수체부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뇌에서 분비하는 호르몬들 있잖아요. 이 교란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계속 이제 그러니까 그게 좀 안 좋아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췌장, 부신, 갑상선, 난소 이런 것들이 다 각자 기능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 식욕, 성욕, 감정 이런 것들이 다 관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미생물을 내가 얼마나 좋은 생물들로 키우냐, 그죠? 이 키우냐 제일 기본적인 건 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제가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더 안 되시나?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진짜 독서가 또 아까 또 얘기한 것처럼 음식에만 있냐 그게 아니고 정말 지금 여기서도 저희는 계속 독서를 마시고 있고 만지고 있고 또 그래요. 그죠? 근데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가공식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모든 음식에 조미료가 또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나트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방부제 가공식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도 흡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몸에 그 안에 방부제 화장품도 일단은 뭐 그거잖아요. 그 물이고 액체니까 안 썩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샴푸, 비누, 당연히 계면활성제 이런 것들이 천연이 아니라 합성. 왜냐하면 천연이 들어가면 비싸지거든요. 비싸지면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최대한 싸게, 원재료가 싸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합성으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천연 음식하고 이제 과식이 문제인 거죠. 천연 음식이라고 하지만 사실 농약을 안 치고 이게 깨끗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그런 이제 사가는 그게 또 안 되잖아요. 소비가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농약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소비를 하면서도 농약 들어간 것만 자꾸 이렇게 찾게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뿌린 농약들이 있죠. 과일, 야채 그런 비료 자체도 지금 안 좋은 비료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닭고기, 돼지고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호르몬제도 사용하죠. 그리고 약하고 건강. 약 자체는 화학이에요. 화학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먹었을 때 잠시 그 내 통증, 예를 들어 통증 때문에 먹는다. 그럼 그 통증을 잠시만 이렇게 잠재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 통증이 나는 원인을 치료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약 자체는 그냥 화학 제품이에요. 화학 제품이고 건강기능식품도 대부분 사실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PM도 건강기능식품이지만 정말 수많은 건강식품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예전에 먹을 때도 보면 제가 그 블로그를 보게 됐는데 건강기능식품 올린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통당 10,000원인가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싸고 건강식품 먹어야 되니까 내가 그걸 먹는다라고 이제 제가 선택을 해서 먹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어머 내가 진짜 이런 합성 화학물을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었네. 방부제를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었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건강기능식품도 그래서 제가 이런 모든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이제 PM을 알고 나서 제가 공부를 하고 나서 모든 식품들은 제일 먼저 제가 하는 게 뒤집어봐요. 뒤에 뒤집어보면 다 적혀 있어요. 이게 화학물이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갔다가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것도 이제 조금씩 이제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제 이런 방부제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외부에서 섭취한 이런 화학물질들이 정말 대단하게 많다는 거죠. 그럼 이런 화학물질들이 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섭취하고 하는 게 어디서 오냐? 저는 이제 결과물에서 다시 올라가 볼게요. 밑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다 쓰는 거예요. 최종 제품들이 나온 게. 근데 우리는 이 위에 걸 사실 생각을 안 하고 편리함을 생각하다 보니까 밑에 것만 계속 보게 되죠. 내 옷도 뭐 싸고 뭐 이런 거 이렇게 뭐 디자인 보시고요. TV나 이런 전자파일도 보죠. 그리고 모자, 옷 같은 거죠. 섬유, 그리고 플라스틱 이런 것도 다 우리 집을 인테리어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집에 들어가면 정말 그 미세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예민하고 안 좋은 사람들은 다 표시가 나잖아요. 이렇게 온몸으로 알레르기도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고무도 마찬가지죠. 고무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약 같은 거, 의약품 같은 것도 이것도 올라가 보면 이렇게 산업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근데 얘들이 또 어디서 만들어졌냐 보면 이런 석유 화학의 원료를 가지고 다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타고 올라가 보면 이런 석유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가 싼 거예요. 싸니까 만들어내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저렴하게 또 쓸 수도 있지만 그 저렴한 뒤에는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사용하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뭔가 좀 추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요런 거 이걸 보면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죠? 향미 증진제 그러니까 맛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맛있는 게 많잖아요. 요거 들어가 있는 제품들 정말 많아요. 뒤로 딱 돌려보면 그러니까 요거 이름만 딱 알아서 뒤로 돌려보면 제품 중에 이런 거 들어가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근데 안 먹을 수 없지만 줄여보자는 거죠. 조미료 그리고 냉동 어묵 겨울 되면은 이 어묵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두 번 먹을까 한 번만 먹고 줄여보자는 거죠.
그리고 발색제도 이렇게 색깔 내기 위해서 아질산 나트륨. 이것도 제가 이제 보면 이렇게 한번 딱 보고 나서 음식물 뒤에 딱 보면 이렇게 딱 보여요. 이게 이제. 그래서 조금만 줄여보자는 거고 색소, 그리고 감미료, 단맛을 내게 하는 거. 아이들 군것질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이유도 뭐냐면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애들 그 문방구에 파는 게 사실 정말 천연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료를 싼 재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정말 이제 화학 성분이 들어간 걸 찾아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스파탐 이거는 이게 신경 교란을 시킬 수 있어요. 그냥 한두 번 먹으면 정말 맛있으니까 먹는데 이게 계속 먹다 보면 이것도 독소니까 쌓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스파탐은 정말 위험한 건데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단무지, 껌 이런 데도 이제 이 아스파탐을 사용한다는 거죠. 표백제. 이 표백제도 또 하얗게 만드는 거. 그래서 아스파탐 그것도 똑같이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착색료 이것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캐러멜 색소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거고요. 소스하고 떡에 들어가는 거고. 네? 짜장면. 네, 맛있겠네요. 네. 안성찜닭 맞아요. 카라멜이라는 맛이죠. 카라멜. 색깔 내기 위해서 만드는 거. 그것도 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색소 들어요. 네네네. 카라멜 색소. 그래서 이거 대신 그거 써요. 콜라 이렇게 써가지고 찜닭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뭔가 대체를 시킬 수 있는 게 있으면 네 좋습니다. 보존료, 간장, 딸기, 그죠? 딸기잼도 저는 이제 그 황도 같은 거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그 통조림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뭔가 안 들어가 있으면 썩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조림이 안 좋은 이유도 그 안에 방부제나 이런 게 썩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귀찮지만 알면은 집에서 만들어 먹자. 아니면 먹지 말고. 네. 화학제, 카제인, 나트륨 이것도 정말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이스크림, 마요네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스크림 이제는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많이 드시지 않죠? 많이 드시나요? 여름에? 아이스크림도 그 베스킨 아시죠? 베스킨 그 사장님도 이거 안 드신다 하네요. 안 드신대요. 면에 정말 안 좋은 걸 아시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먹어요? 제시추. 그 제시추 얼려가지고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얼려가지고 그 아이들은 그 아이스크림 만드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꽂아가지고 아이스크림 만들어주면 정말 잘 먹고 맛있으니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대체를 할 수 있으면 대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팽창제 이런 것도 빵 같은 데 많이 들어가네요. 제가 좋아하는 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음식 9가지. 이게 의사들이 먹지 않는 게 아니라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현명한이라는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현명한 의사들이 먹지 않는 음식인 것 같아요. 의사들도 사실 제가 정말 충격적인 게 의사들도 얘기하시는 게 고혈압 약 괜찮아요. 먹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음식으로 이렇게 또 이제 안 먹는 의사들이 가공된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탄산음료 이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전자레인지 팝콘 이거는 이 그 봉지 자체에 이런 환경 호르몬이 들어갈 때요. 저희 PM 주스는 그 봉투도 어떻게 돼 있어요? 유기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조차도 이제 하나하나 다시 이제 쓴다는 거죠. 그리고 딸기 초콜릿이고 이런 지방이나 뭐 마가린도 마가린 마요네즈보다도 버터도 되게 유기농으로 된 버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해 주는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쓰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밀가루. 저는 이 글루텐에 대해서 밀가루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피할 수 없는 저한테는 그런 거였어요. 정말 저한테는 정말 멋진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밀가루 음식들은 그랬는데 이게 제가 장이 안 좋은 이유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밀가루를 또 너무 많이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이 글루텐이라는 거는 우리 그 소장에서 뭔가 영양소가 흡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장은 융토가 되어 있고 이렇게 손가락처럼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밀가루를 많이 드신 분들은 이 융털의 그 융모 자체도 짧게도 짧고 이 털들이 다 득직득직 붙어 있어요. 이 글루텐이 분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옆으로 다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양소가 여기 들어와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글루텐이 여기 다 붙어 있어. 찐득찐득하니. 그 흡수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밀가루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소장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글루텐이 정말 안 좋다라는 걸 제가 하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장이 안 좋은 이유. 그리고 통조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그게 많아요.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그렇고요. 독소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요? 저는 알았어요. 제가 왜 독소를 만들어내는지.
하도 먹었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자, 일단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내가 만들어 간다는 거죠. 첫 번째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스트레스는 심장이 기억을 하고, 이제 몸이 기억하고, 스트레스는 좋은 것도 독을 만드는 이제 희한한 능력을 가진 거예요. 스트레스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위가 또 안 좋다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 모든 원인이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절하는 것도, 내가 관리하는 것도 내가 하나의 그런 이렇게 한계를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해소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활성산소. 활성산소는 쉽게 얘기하면 활성산소가 생기면 세포를 어떻게 해요? 좋은 세포도 공격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활성산소도 웬만하면 안 만들면 좋고, 근데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활성산소가 생기기 시작한대요. 위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주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몇 끼마다 그냥 이렇게 조금씩 먹어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또 장에서 소화하고 분해하는 과정에서도 생긴다는 거죠. 운동을 이제 정말 운동이 답이다 하고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제가 딱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얼굴이 표가 나요. 피부가 얇고 약간 까무잡잡하고 나 운동했어요 라는 표시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이 운동을 많이 하면서도 그 생기는 이런 젖산이라든지 활성산소 때문에 이런 그 몸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면은 안 좋습니다. 활성산소 때문에 다시 내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운동을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하면 너무 열심히 할까봐. 죄송합니다. 네, 미세먼지,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먼지. 이거는 진짜 그래서 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내가 건강이 안 좋으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요? 이렇게 암이나 이렇게 안 좋은 분들을 공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가시잖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들어 마시는 이런 공기들, 활성산소들이 이제 몸을 또 공격한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죠. 고기 굽는 냄새 얼마나 좋아요, 맞죠? 고기 굽는 냄새 잊지 마세요. 고기 굽는 냄새 정말 좋거든요. 근데 그게 다 내가 마시는 거죠, 활성산소. 어제도 고기 구워줬는데 제가 다 마셨네요, 공기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식당에서 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폐가 안 좋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도 그건 거예요. 공기로 많은 이런 미세먼지나 가스나 이런 걸 많이 마시다 보니까 이런 건강들이 또 독소가 너무 많아서 쌓이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몸도 쉬게 해줘야 되고 땅도 쉬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연 생태계 또 보면 이런 쓰레기들이 이런 비료나 이런 것 때문에 분해가 안 되고 썩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청소를 해주고 땅도 쉬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그 자연을 추구하는 나라들은 땅이 쉴 수 있게끔 해줘요. 그래서 어떤 제품들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땅을 자꾸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저희 나라는 그런 거 없잖아요. 사계절 뭐 이런 거 다 없고 그냥 계속 만들어내죠. 네. 그래서 쉬게 해줘야 된다는 거. 자연도 쉬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몸도 쉬게 해줘야 되는데 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다들 진짜. 쉬면 이런 화학 물질 이런 거 지금 엄청 많이 쌓아놨잖아요. 지금 이런 거 안 드신 분 없죠? 근데 지금 우리 그 애들도 보면요. 손발 찾고 이런 애들이 자궁 그 생리 불순 있고 이런 애들도 어떻게 돼요? 생리 시작부터 그런 애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면 애들이 태어나서부터 지금 이런 것들 계속 먹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독소가 안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젊은 애들이더라도 만약에 이제 좀 건강에 조금 그런 게 있다 하면 이게 독소를 빼는 것도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몸에 쌓아둔 거 빼주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잘 치유를 하려면 이 독소들을 빼내려면 들어오는 걸 일단은 막고 안에 있는 걸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몸을 좀 쉬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비우고, 그래서 해독을 하면서 이제 대사 효소를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진짜 피할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지금 방금 얘기한 것들이 다인데 호흡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이 돼요.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없죠. 숨을 안 쉴 수 없잖아요. 그리고 공기하고 음식을 통해서 유입되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도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미리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못 들어오게끔 조금은 이제 준비를 해두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또 가공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줄일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도 피클린도 하는 이유가 사실 다이어트 때문에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다이어트도 살이 찌는 이유도 독소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음식 때문에 이렇게 쌓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통이 폐렴을 드시고 나서 좋아졌다고 생각 드시는 것들이 이런 거일 거예요. 저는 제일 처음에 좋아진 게 무기력이랑 피로가 되게 좋아졌었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의 내 몸에 독이 많이 퍼져나갔구나. 그리고 이게 정말 저는 먹는 걸 또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다이어트를 그 요요가 와서 다이어트하고 요요가 와서 다이어트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독소를 뺄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요가 계속 오는 거죠. 근데 여기 다이어트도 또 마찬가지고 붓는 것도 그렇어요. 그리고 피부나 이런 것도 잠이 안 오는 이유도 다 독소들 때문인 거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 페인 제품을 만나서 되게 이렇게 좋아진 걸 느끼고 제품을 꾸준히 쓰시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하나의 제가 이제 이걸 예전에 이제 할 때 넣었던 건데 이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 지금 방금 얘기한 게 독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음식으로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와 장이 망가지고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장이 망가지게 되면 좋은 균이 많을까요? 안 좋은 균이 많을까요? 안 좋은 균이 많아져요. 그러면 이 균들이 어떻게 돼요? 이 균들은 피를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돌아다니게 되었어요. 돌아다니죠. 그러면 간에 가서는 얘가 너무 많은 독들을 먹다 보니까 간에 부하가 오는 거예요. 야가 해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주는 거야. 근데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당죽도 없네요. 또 그러니까 얘가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없이 일을 하니까 간이 손상이 가는 거죠. 그리고 혈액이 오염되니까 신장의 사고체들 정말 많은 모세혈관들이 섞여 있는 거기서 막히니까 어떻게 돼요? 붓고 순환이 안 되니까 부어가 나가는 거예요. 신장의 손상이 가요. 그러니까 또 어혈이 생기죠. 어떻게 돼요? 이 당뇨 있는 식품들은 어떻게 돼요? 먹는 거나 당이 흡수가 안 되니까 그 당들이 떠다니고 어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혈이 생기는 거예요. 막아요. 모세혈관을. 모세혈관은 이 머리카락보다 얇거든요. 근데 막아. 그 모세혈관이 막힌다는 거예요. 산소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산소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요? 습해지고 녹슬고 그러죠. 세포가. 흉어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들은 산소를 못 받으니까 에너지를 못 써요. 그럼 이렇게 붙어있다가 염증이 생기는 이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더 이상 이제 이거를 못 돌봤어. 그러면 이제 성질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암이 되는 거예요. 아까 스트레스 얘기했죠. 내가 내부적으로 받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신장이 저장을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막 이러잖아요. 그게 또 기억을 하는 거예요, 세포가. 그래서 이것들이 또 다시 염증을 또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이거 한 장이면 내가 왜 식습관을 바꿔야 되는지 다 얘기가 돼요. 내가 왜 신장이 안 좋은지 다 얘기가 돼요. 왜 혈액순환을 내가 해줘야 되는지 다 얘기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한 장이면 끝나는데 이렇게 다 풀어서 얘기합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돼요? 독성물질은 지방이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해독이 되려면 지방 분해가 일어나셔야 되고 체중이 빠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지방 분해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굶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충분하게 산소가 공급이 돼야 지방 돼요. 굶는 게 아니고 활성화가 있어야 되고 또 지방 분해가 될 때 있는 그 효소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야지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해독이 안 되고 지방이 그러니까 지방 그 친화적인 게 수용성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을 겪어야 되죠. 네, 이런 과정들이 저희가 하는 그 피클린에 다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이어트를 할 때 제가 왜 계속 요요가 왔냐라고 봤을 때 이건 거예요. 이 독들은 독이 내 몸에 있으면 이 지방들은 이 독이랑 같이 섞이고 독들을 감싸 안아요. 지방들이. 그러니까 계속 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볼록하게 쌓여 있고 지방이 독을 감싸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모든 다이어트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빼려고 노력 안 해요. 독소를 빼려는 다이어트는 없어요. 근데 뭘 빼요? 굶어서 요 가에 있는 지방만 빼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화 효소하고 대사 요소를 보면 이건 우리 몸에 타고난다고 해요. 딱 효소 양은 타고나는데 이것도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만약에 효소가 우리 몸에서 사람이 죽을 때는 이 효소가 제로가 되면 죽게 돼요. 그래서 이 효소를 어떻게 쓸 거냐? 그걸 누가 쓰게 돼요?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그래서 내가 알아야지 이것도 어떻게 쓸 건지 내가 이제 그 계획을 잡잖아요. 효소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화효소, 대사효소가 있어요. 근데 그죠? 소화효소는 이 효소 중에서 제일 먼저 쓰는 게 소화효소를 먼저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먹으니까 소화효소만 쓰는 거예요. 대사효소가 나와가지고 우리 몸의 건강을 조금 이제 좋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사효소가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쓸 시간이. 대사효소는 계속 쉬고 있는 거죠. 자, 이걸 볼게요. 이건 뭐냐면 자, 정상적으로 내가 적당히 좋은 거 먹고 이제 적당한 음식을 먹었어요. 한 1 정도를 먹었어요. 자, 그러면 소화효소는 요만큼만 1 정도만 쓰고 나머지 3만큼은 이제 대사효소를 쓰면서 건강을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반건강. 제가 이랬던 것 같아요. 한 3을 막 먹어요. 자, 먹죠. 한 3 정도를 먹어요. 자, 그러면 소화효소가 이거를 또 분해시키기 위해서 3을 쓰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대사효소는 1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이 계속 제자리인 거고 좋아지지 않는 이유가 이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건강이 조금 안 좋다 하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까 떡 막 드시던데요. 떡 먹고 빵 먹고 막 이러시던데. 이거 먹는 시간이 아닐 때는 웬만하면 그래서 간식이나 이런 거 좀 줄이는 게 좋아요. 단식을 한다 예를 들어 내가 피클링 할 때 일주일 정도 이렇게 쉬잖아요. 자, 그때 보시게 되면 내가 음식을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쉬어요. 소화효소가 이제 좀 쉬자 그러면서 쉬고 대사효소들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대사효소를 쓰죠. 근데 이제 PM은 같이 이렇게 효소, 그러니까 대사효소를 쓰면서 더 추가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넣어줘서 얘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클은 21일 만에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게 한 번에 다 쏟아져 나오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얼마나 먹어야 돼? 이런 얘기 이거 아니죠. 오토십 해가지고 오토십해서 제품 없는데 왜 자꾸 돈 많이 먹으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혹시 제가 내 몸에 비타민 미네랄이 얼마나 부족한지 혹시 수치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근데 그걸 아는 거는 내 건강 상태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양을 늘려가지고 내 몸에 더 많은 것들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땅도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땅도 지금 오염이 많이 되고 하니까 이런 비타민 미네랄이 엄청 부족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부족한데 안 좋은 음식들은 너무 맛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섭취량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음식량은 2배가 증가했는데 비타민 미네랄 섭취량은 오히려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얘기하죠. 계속 우리가 살기는 정말 좋아지는 세상이고 그런데 아픈 사람은 왜 이렇게 많아요? 이 이유인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답은 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미생물이 어떻게 되냐고요? 미생물이 잘 건강한 미생물들로 우리 몸을 포진시켜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파워 칵테일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미생물, 유산균의 머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소화효소랑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파워 칵테일을 이렇게 드셔주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고 내 몸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세포수보다 미생물 양이 더 많아요, 우리 몸에는. 그래서 이 미생물들을 잘 케어를 해놔야 세포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을 하는 게 이 파워 칵테일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제품을 드시면은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반응 때문에 나는 왜 이래 막 이러시는데 내가 필요한 곳에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사람마다 각각 먹는 게 다르고 생활한 환경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자, 해독, 염증 개선, 에너지, 소화 흡수, 호르몬, 항산화. 내가 만약에 나는 진짜 건강하게 정말 생각해왔다. 자, 그러면 에너지를 먼저 이렇게 쓰겠죠. 근데 나는 정말 이렇게 뭐 소화랑 흡수랑 이런 게 좀 잘 안 됐던 사람이다. 그럼 그쪽으로 먼저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게 먼저 쓰이는 것을 내 몸 제품이 먹으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피임 제품을 먹게 되면 어디 쓸 건지. 자, 그래서 피클린 해독 다이어트는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몸을 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쉬게 해주고 독소를 빼게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먹고 지금 많이 쌓아놨잖아요. 근데 그거를 배출하고 청소를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지방 안에 독소가 있는 그림 아까 보셨죠? 근데 그 독소를 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유지를 하는 거죠. 이 유지할 때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계속 이런 걸 또 먹어주고 이러다 보면 독소가 또 이렇게 쌓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좀 많이 먹는 사람이고 많이 먹었다.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또 똑같이 피 관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피클린 원데이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를 하는 순서라든지 아니면 원리를 알면 이게 피클린 하면서 내한테 반응이 오거나 이런 것들을 정말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클을 할 때 반드시 원데이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클 원데이 참석하기 전에 참석을 해서 전반적인 것을 인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독소가 빠진다는 거지만 기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 몸에 이제 독소가 나가는구나 하고 이제 정화가 된다는 것을 기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회복 반응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PM 제품을 드셨다 하면 드시면서 독소가 조금씩 빠지는 것을 느꼈다 하면 피클리는 21일 동안 한 번에 이 독소들을 확 빼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이 더 세게 와요. 이거 독소가 나갈 때는 이 반응이. 그러니까 그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알고 이제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단톡방도 저희가 지금 단톡방을 운영을 했잖아요. 거기서도 질문이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초대한 사람들이 그냥 넣어놓고 끝이 아니라 그 초대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초대한 분이 궁금해하는 게 뭔지라는 것들도 내가 이제 알고 초대한 사람이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통을 하라는 거거든요. 비포 애프터 사진은 필수죠. 네, 그래서 이제 또 드시면서 일찍까지 있으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 얼굴은 왜 찍으러내냐면 살도 빠지지만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 광이 나거든요. 독소들이 빠지면서. 그래서 찍으라는 거고 배, 허벅지 이렇게 옆모습도 이게 통이 딱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찍어놓으면 평생 나한테는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죠?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피클링 하면서 내가 못 먹는 거에 대해서 많이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다시 독이 돼서 덜 빠져요. 덜 빠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행 프로그램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7일 액션 하는 피클린, 2주 이제 후속, 그 다음에 9주 생활 피클린. 7일 동안 하면서 지금 하시는 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위로, 장으로 있던 그 독소들을 배출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없이 먹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도 이제 알아요. 안 들어온다는 거를. 근데 이게 이렇게 안 들어오니까 자꾸 배가 고픈 것 같고 먹고 싶고 이제 이런 건데 그거를 이제 식욕 조절하는 것을 이제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시다 보면 제일 힘든 게 한 3일, 4일쯤 그리고 한 6일쯤 한 이때쯤에 좀 많이 힘이 드실 수 있어요. 딱 그거 지나잖아요. 그러면 7일, 2주 후속할 때도 더 활기가 찬다는 걸 느끼거든요. 이때는 식욕 조절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피클을 할 때는 이때부터는 독소가 이제 조금 나왔기 때문에 이제 회복이 된다는 거죠. 회복 기능을 이제 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호르몬이나 이런 것도 균형을 이제 맞춰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활력이 생겨요. 2주차부터는. 자,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2주, 3주가 딱 지나고 나서 9주 생활 피클린을 하는데 이때 피클린 딱 끝났다 하고 그 다음날 막 또 뭐 치킨 먹고 막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몸은 뭐라 그랬죠? 기억을 한다 그랬죠. 아무리 내가 독소를 뺐다 하더라도 그런 게 들어오면 또 다시 저장을 하려고 하는 그 기능들이 있어요, 우리 몸은. 그래서 그거를 좀 유지해주는 게 좋아요. 9주 동안은.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런 제품들 만약에 그런 식품들을 먹었다. 그러면 그날 저녁이나 그때는 조금 더 한 번 더 단식을 해주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해주면 좋고 그리고 또 아니면 그 죽연물을 저녁에 주무실 때 이제 한 번 더 조금 더 진하게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세관 피클린 이것도 지금 이제 끝나신 분들 붙여놓고 다 지키라니까 조금씩 한 뭐 최소한으로도 지켜보는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7일 액션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처음에 지금 이제 9월달 시작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8월 31일부터 오후 3시부터 이제 입을 잠그셔야 됩니다. 액티바이즈랑 그 민요겐을 드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장 속에 지금 이제 위를 비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 전날 위를 비워놓고 다음날 장을 비우는데 이때는 이제 소금으로 미네랄을 다 넣어가지고 소금으로 이제 장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장 클리는 이제 용융 소금이라고 이 소금이랑 따뜻한 물을 1.5리터를 타서 이제 드십니다. 그러면 자, 이것도 내가 장이 그동안 뭐 장이 그렇게 안 좋았던 분은 설사를 크게 많이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장에다 독소를 많이 쌓아놨다.
그러면 그 화장실 앞에 계셔야 됩니다. 그 화장실 앞에서 소금물을 드시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해야 돼요. 많이 뺄 거거든요. 계속 나도 모르게 줄줄 네, 나옵니다. 이게 소변인지 대변인지 모르고 나와요. 이제 이렇게 네, 나오고요. 근데 이것도 위가 안 좋다. 그러면 위아래로 다 나와요. 네, 경험해보고 싶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다 비웠다. 그러면 이제 채워줍니다. 이제 채우기 시작하죠. 사워 칵테일이랑 제네레이션이랑 액티바이즈를 섞어서 이제 9시에 드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플러스가 되어있는 거는 이제 섞어서 드시면 된다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화살표는 그거를 먹고 다음에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드시고 나서 11시에 리스토레이트를 드시고, 여기는 화살표죠. 15분 뒤에 액티바이즈를 6스푼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가 되면 또 이제 파워 칵테일을 드시면서 어떻게 돼요? 장 비웠으니까 좋은 균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드시는 거고, 제슈츠 그 세포들을 또 한 번씩 보호해주고 항산화 역할을 해주는 제슈츠 넣어주고요. 그리고 액티바이즈 3시에 액티바이즈 6스푼 먹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같이 먹어도 돼요? 안 되진 않아요. 같이 먹어도 돼요. 되는데 이렇게 드셨을 때 더 효과가 좋다. 왜? 액티바이즈를 드시면 어떤 역할을 해요? 혈관을 총적으로 뚫어주는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자, 한번 딱 뚫어주고 조금 있다가 민호균을 이렇게 먹어주면 더 많은 길을 뚫을 수 있고 넓힐 수가 있고 탱탱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액티바이즈를 드시고 내가 까먹을 것 같다. 그럼 같이 드세요. 보통 이제 먹어서 자꾸 까먹거든요. 안 드실 것 같으면 같이 드시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액티바이즈 드시고 민호균 2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거 드시고 나서 중간에 알소금을 침에 녹이는데 이거를 알맹이가 조금 굵더라고요. 이번에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입에 넣고 씹어 먹으면은 난리 납니다. 씹어 먹으면 안 되고 몇 알을 이렇게 해서 2-3알을 잇몸 있죠, 잇몸에다 끼워요. 잇몸에다 끼워 놓으면 우리 침이 계속 생성이 되잖아요. 그 침이랑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덜 짜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잇몸에 끼워 놓고 그리고 이제 이거 하시고 나서 양갱을 드십니다. 4시에. 자, 양갱을 왜 드시냐고요? 뇌를 속이기 위함이에요. 당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양갱도 이것도 당이 있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한 개를 정말 귀하게 꼭 씹어서 드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당을 먹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시에는 뷰티는 저희가 피클링을 하더라도 정말 이 처짐 하나 없이 얼굴도 안 처지고 여기도 안 처지고 그래서 안 처지는 이유가 뷰티의 도움이 엄청 큽니다. 네, 처지려는 걸 자꾸 이렇게 붙여주거든요. 이렇게. 네, 쳐올려준대요 밑에서부터. 네, 그래서 뷰티 빠지지 말고 꼭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쉐이프 이렇게 드십니다. 요 프로쉐이프 드실 때 핑거노트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시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았던 거예요. 핑거노트가 진짜 몸에 좋은 거거든요. 근데 몸에 좋은데 맛있는 건 피해밖에 없어요. 그래서 핑거노트를 근데 여기다 넣어가지고 계속 드시다 보면 적응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이렇게 먹다 보면 나중에 핑거노트를 빼면 맛이 없어요. 이것도 얘가 체지방 분해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꼭 넣어서 드세요. 그리고 소금도 넣어가지고 간 맞춰줘야 되잖아요. 네, 우리는 짭짤한 거 좋아하니까 간 소금 좀 넣어가지고 간도 이렇게 맞추고 해가지고 먹으면 이거를 저는 그거 베리맛 있잖아요. 베리맛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번 더 제가 그 믹서기에 갈아서 먹었거든요. 기절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진짜 내 치킨만큼 맛있어요. 자, 그 9시에는 이렇게 소금을 먹고 또 이제 리스토레이트 먹어주는데 리스토레이트를 먹기 전에 소금을 먹는 이유가 우리는 우리 장기들이 다 어디에 떠 있다고요? 체액에 떠 있어요. 그래서 리스토레이트가 들어가서 일을 하기 전에 고기 체액을 먼저 정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이에요. 그래서 먼저 정화를 시켜주고 얘가 들어가면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먼저 드시고 리스토레이트를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일 풀링. 피클리는 독소를 빼는 거잖아요. 독소 이제 1도 몸에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10시에는 오일 풀링 하는 이유가 이게 기름이잖아요. 우리 입안에 있는 독소가 뭐라고요? 기름, 지용성이죠. 그래서 넣어서 오물오물 하게 되면 입속에 있는 세균들을 빼주는 역할을 해요. 입속에서 세균이 많으면 어디로 가요? 얘도 몸으로 넘어가고 다 돌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인플린에서 독소를 빼주는 거죠. 그 다음에 IV5로 한 번 더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 원자 못 들어오게 막아주고, 코도 이제 닦아서, 코도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닦아주고, 다음에는 립테이프를 붙입니다. 립테이프 붙이는 이유는 뭐예요? 입안에 있는 이거 이 침도 세균을 이렇게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입안에 이제 더 이상 세균 안 들어오게끔 막아주고, 그리고 이제 이거 코로 숨을 쉬게끔 해주는 거예요. 머리가 두통이 내가 정말 심하신 분들은 무조건 이 테이프 붙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평소 때도 내가 두통이 좀 있다 그러면 주무실 때 그냥 까먹지 말고 이거를 꼭 하셔야 돼요. 이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일부터 달라지는 거는 장 청소하는 것만 달라져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고 다 똑같이 뒷부분은 다 똑같고요. 여기 앞부분만 달라지거든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똑같이 오일 풀링을 시작합니다. 입안에 자고 일어나면 입안에 그 세균들 있죠. 그거를 먼저 빼줘요. 빼주고 소금을 먹고 다음에 이제 또 사우가케이 먹고 제네레이션 먹는 거죠. 그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요 사이사이에 운동이 있는 거 아시죠? 운동을 하게 되면 얘들이 그 운동한 자리에 들어가서 또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채워주는 역할을. 그래서 이제 웨이랑 프로쉐이프를 드시고 핑거로 넣어서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11시에 리스토레이트 드시고 에티바이스 드시고 요 뒤에 나머지는 제가 방금 설명한 거 다 똑같아요. 7일 동안 하시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요때 식사를 안 하잖아요. 저희가 입으로 먹는 식사는 안 하지만 세포들한테는 정말 많은 밥을 넣어주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일이 딱 끝나요. 자, 그러면 모든 거 다 똑같아요. 하는 거 다 똑같은데 추가되는 게 자, 여기 흰죽 12시에 파워 칵테일을 먹었던 거를 이제 안 먹고 죽을 먹기 시작합니다. 3일 동안 흰죽을 먹어요. 위가 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쉬었던 위를 조금씩 달래면서 이제 밥을 또 드시기 전에 이제 워밍업을 하는 거죠. 이제 흰죽을 먹고 이제 위가 음식물이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를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요거를 3일 동안 죽을 드십니다. 그리고 3일 뒤에는 이제 흰쌀밥, 나물, 해조, 된장찌개 이런 것들 위주로 웬만하면 첨가물이 없는 걸로 해서 드셔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흰쌀밥, 보통 요새 왜 국물 많이 먹잖아요. 현미랑 이런 거. 이 흰쌀밥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그 국물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분해하기가 힘들어요. 그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을 조금 덜하게 하기 위해서 흰쌀밥을 먹으면서 우리 입에서 많이 씹어서 넘겨서 바로 이제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일, 코코넛 오일을 먹어서 코코넛 오일은 지방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지방은 이게 지방도 그 길이가 있다 하더라고요. 되게 길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좀 쌓이는 역할을 하고 배출이 잘 안 되는 반면에 코코넛 오일은 짧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물성 오일들은. 그래서 얘들은 안 좋은 것들을 흡착시켜서 배출시키는데 빠르게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을 드셔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시에 제시추. 좀 이렇게 음식물이 또 들어가면 또 뭐라 그랬죠? 화산화산 나온다 했죠? 그래서 제시추를 먹어주는 거고요. 에키바이즈, 위노게 똑같아요. 소금 먹어주고 뒤에 거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계속 이제 2주 동안 하시는 거죠. 자, 9주 동안 하는 거예요. 9주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똑같아요. 또 12시에 밥 먹는 거, 그리고 저녁 먹는 거. 요 2개가 추가, 일단 요것도 그대로죠. 자, 7시에 저녁 먹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때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소식. 네, 소식을 하시는 겁니다. 소식. 네. 소식을 하시고 요때도 똑같이 코코넛 오일을 드셔주시면 됩니다. 이때 만약에 외식 있고 뭘 좀 많이 먹었다. 그러면 그 앞전에 했던 이제 요 저녁 먹는 거를 그 다음 날은 그냥 피클을 했듯이 그 웨이 같은 거나 아니면 그 파워 칵테일로 드셔주시고 이제 하시는 거죠. 그거를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9주 동안. 자, 그리고 생각 피클링 조금 전에 다 이제 저희가 그 경험해봤잖아요. 그거를 중간중간에 해주는 거예요. 제품을 드시기 전 중간에 이런 운동들을 다 해주는 거거든요. 이 운동도 그냥 뭐 다리 드는 운동 이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 피클링 할 때 처음에 이렇게 다 올려드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회복 반응. 이거는 꼭 이제 읽어보시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실 거예요. 자, 일어났는데 이거는 피해 제품을 드실 때도 나오지만 피클링 할 때 더 세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피클린을 그 하기 전에
몸으로 피부로 뭔가 이렇게 반응이 없었던 분인데 피클리를 하고 그 소금물을 먹고 그 3일 정도 하고 나면 확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피클리를 하고 난 그 세포 회복 반응이 중요하다는 게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반응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한 번씩 넣어드리는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그냥 독소 회복 반응이 있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피클리는 뭐 하는 거라 했죠? 독소를 빼는 거라 했잖아요. 그 독소들이 몸 밖으로 배출되기 전까지는 얘들이 원래 내가 이 독소 때문에 있었던 그게 독소들이 나오면서 한 번 더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거. 그래서 배워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요. 네, 안 두려워하셔도 됩니다. 내가 건강을 지킬 때 이런 반응들은 당연히 두렵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피클리를 할 때는 배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두려워하실 수가 없어요. 자, 저는 이걸 되게 많이 얘기를 해드려요. 저희는 뭐라 했죠? 자연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독소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 독소가 나오기 위해서 이게 뭐 마취를 해가지고 저희가 치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몸 안에서 지금 치유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요. 아프고 한데 또 비유를 하자면 저희가 예를 들어 수술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마취 때문에 못 느끼죠. 근데 우리가 자연 치유를 하기 때문에 그 마취제 없이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요. 아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아프고 호전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체의 자연 치유력은 세포 재생하고 독소 배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저는 이제 여기 환자에 대한 닥터조의 건강 이야기 제가 이분이 하는 말씀을 딱 들으면 정말 이렇게 와닿는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여기서도 많이 배우는데 의사는 전문가긴 해요. 근데 남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이제 제가 그 전문가들한테는 내가 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그 정보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내 몸을 온전히 어떻게 좀 해줘 하고 탁 맡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책임을 못 져줘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소방수도 불이 안 나게끔 맨날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불 나니까 전기 빼세요 이렇게 안 해줘요. 근데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꺼주는 거예요. 불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의사들은 급한 불을 그냥 꺼주는 거예요. 당뇨 수치 올라가잖아요. 그 급한 불 꺼주는 거예요. 그냥 약으로. 그죠? 고혈압이다? 그 수치 막 올라가죠. 근데 잠시 그냥 꺼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생기려면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의사 실력하고는 무관해요. 내 실력이에요. 내 지금 건강이 안 좋다? 당뇨다, 고혈압이다, 뭐 고지혈증이다, 뭐가 있다. 그건 누구 실력이에요? 내가 관리 못한 네 실력인 거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거 정말 말이 웃긴 게 뭐냐면 생활 습관병이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의사한테 고쳐내라는데요. 내 당뇨 걸렸는데 좀 고쳐봐봐라 하면서 약 받아먹고 주사 맞고 막 이래요. 그죠? 의사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식습관 관리하세요. 그리고 약 채워주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밀가루 죽이고 그래서 저는 얘기하죠. 나는 그런 거 안 하겠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밀가루 먹지 말고 좋은 거 먹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문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의사들이 내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본인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한 2달 뒤로 약 이렇게 잡잖아요. 약 이렇게 수술하는 거를. 그러면 그건 안 해도 되는 수술이래요. 정말 내가 지금 당장 이걸 안 하면 큰일 나는 수술 있잖아요. 이게 막 터지기 직전이다 이런 경우 그건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뭐 내가 갑상선 수술한다 아니면 뭐 수술한다 근데 한 2달 뒤에 3달 뒤에 이때 합시다 하고 날짜를 잡잖아요. 그러면 그 상관에 그냥 내가 관리를 하고 수술 안 하는 게 맞아요. 요것도 환자의 혁명 책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피클리는 8월 달을 또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